총리로서 근무하시랴 또 대통령 권한대행 하시랴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당시 법무장관이던 김현웅 장관에 대해서 어버이연합의 관제 시위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본의원은 정경련뿐 아니라 삼성과 CJ가 직접 이들 기업에게 돈을 대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현웅 법무장관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김현웅 장관은 11월 29일 사임했습니다. 검찰은 총리께서는 당시 검찰이 수사를 잘 하겠다고 약속한 김현웅 당시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즈음에도 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김 장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수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의 그러기인 사회에 박영수 특검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관제 시위 지원에도 개입했음을 밝혀냈고 또 특검에 따르면 삼성 등 거대 재벌이 70억 원을 걷어서 이른바 보수 단체에 관제 시위에 지원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왜 특검은 쉽게 밝히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왜 이렇게 못합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여러 주어진 조건 하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특검에는 수사 대상 그 범위가 14개와 플러스 하나, 15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그 수사팀은 고발된 사건을 아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국민이 검찰을 믿겠습니까? 특검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이 검찰을 불신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간 그건 그렇고요.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매우 불행하게도 취임 초기부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정부의 신뢰가 그때 추락했습니다. 당시 법무장관이던 총리는 수사를 지휘하는 특별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서 그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 또는 좌절시켰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 약간이라도 동의하십니까? 지금 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아마 수사팀에 대해서 좀 수사를 갖다가 더 이상 나가지 말라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가야 될 것을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한 그런 의미의 압박 전혀 없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검사는 결국에 좌천됐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검사가 지금 특검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검사는 수사를 잘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좀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마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보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어떤 단편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전반을 살펴보셔야 되고 제가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참 더 이상 제가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총리도 이제는 인정하시겠지만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른바 보수단체의 시위, 어버이연합을 위시한 보수단체의 시위는 많은 부분 관제 시위였다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그 관제라고 하는 것이 아마 관에서 시위를 하라고 해가지고 부추겨가지고 했다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이시라면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 시위에 관해서 보도도 있고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만은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근데 특검에서 청와대의 어떤 행정관이 재벌, 기업 또 정경련에 대해서 적지 않은 돈을 지원해서 그것이
그런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바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관제 데모라고 하는 거는 관에서 어떤 그 집단이나 단체에 부당한 시위를 해라 해가지고 어떤 압력을 가해라 아마 이런 것이 관제 데모일 텐데 제가 아는 한은 그런 부분은 아는 바가 없고 아마 이제 뭐 다른 기업이나 회사에서 어떤 특정 단체를 지원했다고 한다면 뭐 그런 부분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됐는가에 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총리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인식이 없다는 것은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총리는 현재 주말에 열리는 태극기 시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좀 관제 시위 의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시위를 보십니까?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잘 실제가 뭔가 진상을 밝힌 다음에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시군요.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무슨 일당을 주고 동원한 인력이 저렇게 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의원님 말씀같이 그럼 무슨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규모의 많은 인원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향신문에 보면은 오늘 경향신문 특종입니다. 3월 1일 날 이른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유총연맹이 태극기 집회에 총 동원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건대 지금도 관제 시위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었을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사를 그 내용을 좀 부인하시겠습니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다중이 모여서 집회 시위를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는 앞으로 어떤 지시를 하겠습니까? 자유총연맹의 지시에 대해서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가 자기 그 구성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어느 집회에 모이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제가 알고 말씀드립니다. 있기로는 상식이 아닙니다. 자유총연맹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치에서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저 어떻게 총리가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관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지시는 불법적인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부인하십니까? 어떤 지시를 말씀하시는 3월 1일에 자유총연맹이 태극기 집회에 동원하라고 산하단체에 대해서 총동원령을 내린 것은 불법적인 게 아니냐 말이죠. 그런 것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건 알아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총리는 이른바 보수 진영의 대통령 후보로서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결심하면은 그것을 제한하는 헌법이나 법률은 없습니다. 총리가 선거에 출마한다는 전제하에서 또는 출마하지 않더라도 총리가 이른바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라고 하니까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리는 보수라는 철학 내지 이념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래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보수 진보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불란서 혁명에서 예를 들면 기존의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코뱅당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좌파 진보라고 하고 또 그 반대편에 있던 분들을 보수 우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보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보수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바꿔보자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진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어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좌익 우익의 문제가 극단의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 말씀하시는 거 보면 불법적인 부분은 마치 좌쪽에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좌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보수 입장에서는 뭐래도 국가 안보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지키려고 하는 가치 중에 중요한 부분은 안보입니다. 네, 안보죠. 그런데 자타가 인정하는 이명박 정권은 자타가 보수 정권이라고 인정받는 이명박 정권은 그렇게 보수 정권이지만은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충실치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이른바 병역 면제 정권이다. 그런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뭐 제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면 바로 말씀하십시오. 예. 저도 참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왜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보수 정권의 대통령 본인, 국무총리가 다 군대를 안 갔는가? 참 그게 좀 한심하고 좀 의문입니다. 제가 안 간 게 아니고 못 갔습니다. 아파서 못 갔는데 아파서 못 간 것이 정말 죄라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저는 네. 못 간 부분에 관해서 정말 부담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한 다른 분보다 좀 더 헌신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런 요즘 얘기하는 걱정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고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부담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애써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총리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이 유독 이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겁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뭐 기관지 뭐 이런 걸 군대를 안 갔고 또 정운찬 총리는 뭐 4번의 신체 검사 연기를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았고 또 김항식 총리는 또 이런저런 질병의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게 우연치고선 너무 심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고 이런 사유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총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총리가 이런 거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우연히 비칩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군대에 갈 때는 병력 자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군대를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보면 어떤 분은 갔고 어떤 분은 못 갔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병역 자원이 많이 부족해서 대다수가 또 군대를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비리와 부정으로 군대를 면탈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아파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군대 가서 그럼 죽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